자, 내친 김에 자, 화살표 함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자, 화살표 함수고요. 여러분들이 요새 소스를 다른 데서 가져다 올 때 보면 요새는 함수들을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뭐 펑션 A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는데 밖에서 가져온 소스에는 보통 함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로치고 화살표 넣고 B는 뭐 이런 식으로 쓴 블라블라블라 하는 함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게 어쨌든 일단 함수를 쉽게 쓰려고 하는 화살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거냐면 함수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함수는 선언식하고 표현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어려운데 그냥 두 가지 쓰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근데 플러스 표현식이 요 최근에는 이제 화살표 함수라는 걸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함수를 총 나타내는 방식에 하나, 자, 선언식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표현식으로 쓰는 거, 그리고 화살표로 쓰는 거. 이 세 가지를 좀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뭐 소스를 가져다 쓴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언식을 해볼게요. 선언식.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겁니다. 자, 펑션 하고 이름이 들어가요. A는 콘솔 로그 그냥 A를 찍는 이런 함수입니다. 자, 선언식으로 쓰면 실행 이렇게 하면 되죠. A.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됐고요. 자, 이번엔 표현식을 해볼게요. 자, 표현식은요, 어떤 거냐면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 var a는 a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a는 펑션 하고 여기다가 적는 거죠. 자, 이름이 겹치면 안 되니까 b로 하겠습니다. 하고 또 b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똑같아요. 자, 다만 쓰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똑같고요. 자, 그럼 언제 쓰느냐? 보통 함수를 그냥 내가 커스텀 함수를 만든다. 그럴 때 저는 주로 선언식으로 만들고요. 왜 그러냐면 선언식은요. 자, 제가 이거를 위치를 앞에다 놓아 볼게요. 이렇게 하면 자, 리프레시 하면 자, 선언식으로 쓴 건 실행을 미리 해도 되는데 표현식은 순서가 있어요. 표현식은 먼저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야 무조건 됩니다. 안 그러면 에러 나요. 자, 그게 선언식과 표현식의 차이라서 내가 함수를 써놓고 따로 쫙 몰아놓고 중요한 코드를 위에다 쓸 거야 이럴 때는 선언식으로 하는 게 낫죠. 앞에다가 내용을 다 짜고 함수의 개별 설명을 밑에다 할 경우에는 선언식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크고 굵직굵직한 건 선언식으로 하게 되고요. 표현식인 경우에는 자, 이벤트 같은 것처럼 딱 순서대로 들어갈 적에 자, 그래서 자, 위에 m이 있잖아요. 자, m.onClick은 펑션 제가 이제 이벤트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서 이렇게 알려드릴 때 요때 요 파트가 표현식으로 함수가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함수가 딱히 이름이 없어도 앞부분에서 이 부분에 함수가 값으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나 아니면 타이머 이벤트에서도 값으로 들어가니까 값이 들어가는 자리에 함수가 오는 그런 식의 구성일 때는 표현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고요. 이때는 순서가 어차피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표현식으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요 뒤에 요 부분을 제가 여기다가 콘솔 로그 B라고 쓰면 이벤트가 완성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표현식으로 썼는데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B가 실행이 되잖아요. 오른쪽에 B가 나옵니다. 자, 이때 요 뒷부분을 맨날 사람들이 쓰기가 귀찮으니까 하도 빈번하게 나오니까 요 부분을 간단하게 이렇게 써준 게 바로 화살표 함수가 되겠습니다. 표현식을 간단하게 쓴 거죠. 그죠? 자, 볼까요?
자, 화살표 함수로 써도 똑같이 작동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화살표 함수의 목적은 간단히 쓰는 거기 때문에 더 간단해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화살표는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화살표의 목적은 간단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잘 모르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이죠. 신기한 것이만 화살표는 간단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그냥 괄호를 생략하고 한 줄일 때는 그냥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볼까요? 자, 그래서 또 괄호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 당황하는데요. 저도 많이 당황하고.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리고 이벤트인 경우에는 인자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앞에 2로 넣어서 이 값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2의 타겟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요때 인자가 하나인 경우에는 여기도 요 괄호를 생략할 수 있어요. 더 헷갈리는 거죠.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봤을 때는 더 헷갈립니다. 자, 리프레시하면 잘 되고요. 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화살표 함수다. 네. 그래서 인자값이 뭐 2개 이상 들어갈 때는 똑같이 해줘야 돼요. 이 뭐 a하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가로 쳐줘야 되는데요. 인자가 하나일 때는 그 가로마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해지려고 하는 거 보다 보니 잘 모르는 우리 같은 초보들한테는 좀 어렵다. 오히려. 네, 그래서 요거는 화살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표현식에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선언식은 그 전체 코딩에서 위치에 상관없이 어디에 오고 어디서나 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표현식은 값으로 함수가 대입이 될 때 쓰는 거고, 표현식인 경우에는 화살표 함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펑션 b는, 자, 이것도 전역 변수 느낌이랑 똑같은 건데요. 자, 여기다가 b를 실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b가 이 함수 안에 들어가 있죠. 자,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안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제가 뭘 잘못 쳐서 그런 거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 없다고 나오죠. 자, 그래서 함수조차도 이 전역과 지역의 개념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근데 함수는 리프레시하면 이때는 잘 나오죠. 왜냐하면 이 지역과 같은 동네에서 스코프 안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표현식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